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대구는 미분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국에서 압도적인 1위인데요. 만세대가 넘어가고 있고 이게 단순 미분양뿐만 아니라 준공후 미분양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어떤 곳들이 미분양인지를 살펴보고요. 사실 우리가 투자까지 같이 고려를 하잖아요. 어떤 거를 또 포인트 잡아서 접근하면 좋을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 미분양 현황이라는 공식적인 자료이고요. 대구시청에 들어가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현재 대구에서 어떻게 남아있느냐를 따지는 건데 7월 말과 8월 말을 비교해 놓은 곳이 있고 전월 대비 증감 현황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한 10,000세대 정도 되는 것이 한 9,400세대 정도 줄어들었고요. 이제 곧 9월달 현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거는 아마 9,000세대 미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도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조금은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준공이 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흐름이 전국적인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미분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부동산 심리가 최악이었던 것을 넘어서 조금씩 잡히고 있고 혹은 그 단지별로 어떤 할인 혜택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갔던 게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업체별 현황도 역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또 표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구별로 체크를 할 수 있고 간단하게 보자면 지역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인지까지 적어놨습니다. 민간 분양이고 분양한 면적들, 분양한 가구수들, 그리고 미분양 가구는 얼마인지, 그리고 준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진행하는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 가장 큰 위기는 준공 후에 미분양이 얼마나 남았느냐입니다. PF 만기 대출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라는 게 주된 입장일 건데, 그렇게 치면 준공 후에 미분양인 것들이 가장 우리가 또 매수하기에는 좋은 포인트라고 보는 거고, 그런 것들이 꽤 시간까지 지났다면 아마 할인 혜택을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중구부터 한번 보자면요. 중구 자체가 애초에 반월당을 중심으로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동성로 SK 리더스뷰, 대구의 한라하우젠트 센트로, 힐스테이트 대구의 퍼스트, 그리고 2차 힐스테이트 동인, 대봉 서안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부분은 좀 세대수가 적은 것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층수는 올라가지만 한 동 혹은 두 동짜리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나마 힐스테이트 동인이 좀 세대수가 많은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분양했던 시기가 좀 뒤였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최소 6억 5천에서 7억 정도 사이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마피를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봉동의 대봉서안이다음이 명덕이 편안의 좋은 흐름을 좀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잘 뜬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최근에는 미분양 가구수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아직까지 비공개인 걸로 봐서는 여전히 조금 많은 세대수가 남아있던 게 아닐까, 이런 예상까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구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대봉산 이담이 아닐까 싶고, 요게 이제 입주를 앞뒀잖아요. 단지 영상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런 것들 먼저 중심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들 중에는 지금 유일하게 태왕 아너스 라플란드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LH 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뉴스 기사로는 추가 분담금이 이제 더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좋은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세대수가 별로 없음에도 좀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또 급하게 할인 분양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구 지역입니다. 동구는 먼저 이 동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혐옥동, 유람동, 용계동,
신기동, 효목동, 유람동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동구 끝자락에 좀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효목동이 그나마 금호강 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금호강을 넘어가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입지가 좀 부족한 곳들이다. 그런데 이제 뭐 가격까지 좀 낮지 않은 경향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할인 분양을 뭐 8천만 원씩 한다든지 이런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분이 준공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는 가장 최악이다. 그럼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빨리 잡힐 수 있느냐, 이런 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암동, 동대구역 위쪽이죠. 그런데 엘크루는 세대수가 역시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암동의 동대구의 센터 화성파크들은 요게 2구역이죠. 요게 지금 건설사가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미 준공 난지도 꽤 오래된 상태에서 공개했다는 것은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니까 뭐 추가적인 할인 분양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84 타입 A는 딱 한 세대만 남아있고 B 타입은 꽤 많은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세대수 대비 10%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거든요. 그러면 아마 다른 것들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기준을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10% 이상 남은 것들은 비공개이고 10% 이하로 남은 것들은 아마 공개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식으로요. 아무튼 이런 센터 화성파크 드림이 확실히 먼저 좀 잡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인접해 있는 동대구역 골드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분양권으로 상당히 좀 이슈가 된 아파트다, 그쵸?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까지 좀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런 효목동이라든지 신기동 이런 쪽으로 좀 흐름세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서구는 딱 3개밖에 없고요. 푸르지오 엘리비에는 뭐 이미 준공 나고 나서 분양을 했었다, 그쵸? 거의 소진이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산동은 서구 끝자락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 입지가. 자, 그리고 마지막 내당동의 두리역자이. 사실 두리역 바로 인접되어 있는 대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야, 여기가 왜 미분양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양가 자체가 조금 많이 셌습니다. 거의 8억에 육박했었기 때문에 좋은 입지치고도 조금 가격이 비싸다, 이런 측면까지 한번 나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지역주택조합 매물이 아직 덜 잡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높은 금액대의 물건들은 사실상 단기간에 자리 잡기 힘들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남구라고 했었을 때 사실 우리가 뭐 좋은 입지라고 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뭐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또한 많은 계약률을 이뤄냈지만 아직까지 건설사 비공개인 걸로 봐서는 여전히 많은 매물들이 남아있구나,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겠고요. 자, 그 다음 북구 지역 안에서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될 건데 역시 건설사 공개인 곳들은 하나도 없고요. 뭐 북구라고 하면 대부분 칠곡 지역이 먼저 떠오르는데 뭐 칠성동, 이가 이런 데는 대구역에 바로 붙어 있는 곳들이죠. 그런데 세대수가 너무 적은 곳이니까 이런 데는 좀 패스해야 되겠고, 푸르지오 에두포레 그 근처에 있는 서대구의 센트럴 자이 이런 게 이제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좀 높은 층수가 조금 할인돼서 나오는 물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성동, 또 대구역 바로 인접해 있는 뭐 대구역 자이 더스타라든지 아니면 빌리브 루센트, 센트레빌 더 오페라, 그리고 힐스테이트 칠성도 오페라, 이런 거 다 비슷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공격적인 프로모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입지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곳들이기 때문에 뷰 나오는 거 잘 확인하고 우리가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2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때가 이제 또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그 사이 어떻게 또 흐름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준공 후가 정말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이미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공격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들을 해보게 되고요. 수성구에는 수성 골드 클래스 이런 거 뭐 2세대 남았는데 왜 2세대 남겨놓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같은 중동의 수성뷰의 리버파크 이런 데는 아직 뭐 많은 물량이 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최근에 중동 효성 해링턴이라든지 아니면 골드 클래스 혹은 푸르지오
이런 흐름들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어떤지 확인해보고 접근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파동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곧 입주를 하는 수성 자이른에는 84 타입이 몇 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동호수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범어역 자이도 최근 들어서 좀 분양권 위주로 확실한 것들을 잡아 나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CG 라운 프라이빗 역시 이제 꽤 많은 것들이 소진되었는데 여전히 비공개인 모습입니다. 더샵 수성 오클레어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아무튼 입지들은 또 괜찮은 곳들인데 가격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데는 할인 분양이 이미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오클레어는 아직 그런 소식은 못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입지들 최우선해서 이런 추가적인 할인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황금률 리저브는 최근에 분양이 나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달서구, 감산동, 본동, 볼리동, 진천동 뭐 이런 곳인데 감산동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입지가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가격대 역시 좀 비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달서구에서는 요 해링턴 플레이스 감산 3차 정도가 가장 눈에 띄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달성군으로 갔을 때는 요것들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항상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미분양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입지라든지 혹은 그 단지별로의 특징, 세대수, 환경 이런 것들까지 잘 정리해서 이런 우위를 가려낼 수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행동했을 때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기만 기다리는 건 참 의미가 없다. 특히 이런 입주하는 아파트들은요, 중곡이 났을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까지 한번 잘 살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